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탄핵안 표결을 둘러싸고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폭풍의 일주일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또 김원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초 질서 있는 퇴진이냐 아니면 탄핵이냐 이런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주말 촛불 전국이 지나면서 이게 탄핵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3차 대통령 담화 이후 네. 오히려 촛불이 좀 가라앉으면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 예상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네.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가 일부 그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이제 예상을 뒤엎고 예. 232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네. 나와서 촛불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권도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네. 이 국민의 뜻을 역해서 어떤 수를 부리는 게 좀 더 이상 이 필요 없는 방법이 없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네. 그 비박계도 돌아선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제가 볼 때 뭐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뭐 청와대 내지는 그 뭐 골박이라고까지 표현하죠. 네네. 이제 과거로 두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국민들도 이제 촛불에 조금 더 하시겠지만은 나머지 정치권은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탄핵안이 표결 절차에 9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게 새누리당의 표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제 친박과 비박의 비주류, 친박과 비주류의 흐름이 완전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친박의 경우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비주류를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이고요. 개개인별로 접촉하거나 또는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회가 친박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속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나 비박의 움직임은 역시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 때 나타난 정말 뜨거운 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거의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역시 결정적인 것은 3차 담화까지 나타났던 것. 1차 담화, 2차 담화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데 실패했지만 3차 담화가 저는 정말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서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진솔한 사과 그리고 어떻게 정말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전체 6문단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대부분 사죄는 하지만 그러나 네. 나는 사심 없이 일했고 측근 관리에 실패한 거다. 결국 대통령 당신의 이런 진솔한 사과가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 도리어 이 공을 국회로 넘겼는데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잠시 이 비박계 비주류의 전열을 흐트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도리어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샀다. 네. 그래서 232만 명 정말 헌정사상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100명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워낙 다들 생업에 바쁘고 네. 대학생들도 안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정사상이 초유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이번 9일날 탄핵 표결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친박계로서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대통령이 이제 내놓을 카드가 있을 건데요. 네. 과연 정말로 민심을 받들 것인가? 그리고 23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민심의 파고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네. 정말 역사적인 한 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지난 주말의 촛불의 그 향방은 사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향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탄핵에 어쨌든 동참하고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전 2시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한 릴레이 탄핵 버스터도 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새누리당의 친한 의원들에게 1대1로 전화를 해서 네. 설득을 하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우상호 원내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돌아 이제 결국엔 탄핵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네. 정치권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네. 탄핵 금요일이면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로 갈 건지 네. 그다음에 네. 대한민국권은 누가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사실은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국민들의 뜻을 받든다면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이상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촛불에 기대해서 촛불을 쬐기보다는 당장 다음 그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어떻게
챙겨가야 될런지 예. 9일날 탄핵이 가결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모든 직무가 정지되는 정지되죠. 상황이고 네. 황교안 대행 체제로 갈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장 금요일부터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됐다고 하는 순간 그럼 모든 국정은 누가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네. 사실은 민주당이 저렇게 할 일이기보다는 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여야 정치권을 모아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래도 국정 주도권을 제일 많이 이끌어가고 예, 예. 있다고 친다면 모아서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네. 대해서 논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탄핵안이 처리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과연 그 심사 과정이 그대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두고도 의문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어떤 그런 취지 하에 이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요.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이 상당히 이런 법상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에서 많은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네네. 사실상 그 증거로서 뺄 수가 없는 부분이 결국은 많은 증거물들, 그동안 나왔던 태블릿 PC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들어있던 다양한 문건들을 통해서 사실상 확정이 된 셈이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과정에서 기각을 하거나 또는 인용을 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큰 물결은 아마 저는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네. 방금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실은 이 과정들, 지금 이 과정이 일단은 저는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꼭 탄핵이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나름대로 준비가 있었고요. 또 네. 만약의 경우 황교안 대행체가 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국정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면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돌발적인 변수에서 국정이 지나치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경계하고 또 여야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예. 네. 탄핵 이후에도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특검보 4명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이 박영수 특검이 이 판사 출신 2명 그리고 네. 검사 출신 4명을 올렸고 후보군으로 올렸고 그중에서 이제 4명을 임명해달라 6명을 후보군으로 올렸고 그중에 임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충근 변호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 소속돼 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다음 또 볼까요? 네. 네, 이용복 변호사입니다. 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이고요. 중앙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사건의 특검보를 맡기도 했던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양재식 변호사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 네. 서울 남부지검 형사일부 부장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규철 변호사입니다. 이규철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요. 네, 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역시 네. 박영수 특검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특검보를 이제 임명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명을 최종적으로 임명을 했고 오늘 또 이제 특검도 10명을 이제 추가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박영수 특검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특검보 임명이 오늘까지 기한이었죠? 예, 오늘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8분의 예. 특검보 네. 후보를 추천을 했고 청와대에서 오늘 이제 4명을 이제 확정을 해서 했으니까 특검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검찰 그 검사, 파견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등등 해서 그 지금까지 최대의 메모드급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파견 검사와 특검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 특검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사실은 설명해 주실까요? 그 특검보라는 거는 특검을 보좌해서 특검이 이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는 내분이 특검보가 되는데 네. 우리 박영수 특검께서는 그 본인은 물론이고 네. 특검보도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네. 실질적인 수사는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수사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검사 예. 네. 포함해서 윤석열, 예. 파견 검사들이 이제 실질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 건은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그 조사해야 될 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안에서 이제 특검과 특검보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우려했던 사무실도 구했고 이제 특검보도 임명이 됐고 오늘 또 특검까지도 10명이 차출이 되면은 이제 정말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죠. 그렇죠. 일단 큰 틀이 잡혔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을 네.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4명의 특검보가 각 분야별로 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씨에 직접된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정유라 씨 건이라든가 이제 큰 이 줄거리를 맡아서 네. 전체 검사들을 지휘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그러나 의지를 보면은 상당히 뭐 좋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아쉬운 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예. 그동안에 증거 인멸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네. 뭐 최순실 씨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거의 다 파기하거나 네네. 거의 바꿔치기 하거나 그래서 막상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도 핸드폰 압수했는데 보니까 거의 바꾼, 깡통 예. 다 네. 비어 있는 네. 이미 바꿔버린 거죠. 네네. 이런 증거 인멸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해외 도피라든가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점들 이런 측면에서 걱정은 되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팀장이라든가 다른 이 특검보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헤쳐서 결국 역사에 남는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동안 특검들이 많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여야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율을 못해준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특검은 그동안의 특검들 뭐 무용론이 나왔었는데 제대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아까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전에 브리핑에서 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특검도 그렇고 또 아까 그 탄핵안 표결 처리도 이제 9일로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9일이 이제 탄핵 표결이 있는 표결되죠.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사이에 대통령이 4차 담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있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부인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전망도 내일도 나올 나오고 수 있는데요. 있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그 한 달여 이상 동안 지금 있는 동안에 청와대가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보냈고 그다음에 모든 걸 던져버리지 못하고 너무 많은 그 계산들을 해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네.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인 하야 뭐 이런 거 말씀 외에는 네. 어떤 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만들어온 대한민국 코를 4년 동안 이끌어왔던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당신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8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오셨던 대통령이라면 네.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그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재직했던 분의 그 소명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지금 탄핵 그리고 지금 뭐 특검도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하고 이제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 보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명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증인 출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예, 예. 그래도 다양한 또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발모제, 누군가 예. 2년 동안 네. 발모제를 가져 네네. 사실은 지금 다양한 약품들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과연 누가 사용했는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대통령 또는 어떤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사용했다는 건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고 예, 이것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대통령이 혹시라도 누명을 쓰고 있다면 그 부분을 풀 것 아니냐. 네. 계속해서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문제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 그동안에 뭐 정유라 씨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을 실제로 제기도 했고 대부분 진실로 많이 밝혀졌는데요. 예. 네. 정유라 씨의 남편 되는 이 분이
공익복무기관에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네.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오늘 제기를 했고요. 예. 또 간호장교와 관련해서도 이 현역 우리 군인이 여기에 관련해서 좀 조사를 막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정말 진실한 것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때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네. 빠르게 이것을 해명함으로써 저는 청와대의 진실성과 권위를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었지만 새누리당이 내년에 대선에서 이겼다. 네.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지금처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청와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야당이 집권하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나오는 하나하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격의 상징이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글자 하나 문서 한쪽도 대한민국의 신뢰와 정직의 상징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또는 누가 맡든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의혹들을 여당 야당 서로 가리지 말고 네. 정말로 진실되게 국민들께 밝혀줘야만 혹시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들께서 관용의 마음을 베풀 거다. 정말 진실한 그런 가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실을 밝히려면 가장 중요한 게 증인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불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주소지가 서류가, 뭐 없다는. 예, 예.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정조사 증인으로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뭐 그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물고 끝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법리에 워낙 밝은 분이라 그런지 그 출석 요청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안 나와도 되는 조항을 이용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장모까지도 네. 네. 아직 수령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최순실 특검이라고 하지만은 최순실 핵심 증인이 빠진 특검이 되고 또 내일하고 모레 내일은 전 9분의 대기업 총수가 예. 이제 그렇죠. 나와야 되고 네. 모레는 그 전현직 관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최순실을 비롯한 이 소위 그 일가들의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핵심 증인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고요. 네. 하나 뭐 아쉬운 거는 지난주부터 뭐 그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있었고 네네. 오늘도 기관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뭐 여러 의혹들이 제기는 됐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핵심에 들어간 의혹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부에 있는 그냥 호기심만 이끄는 의혹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등등등 포함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 시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또 국정조사 특검 하면서 그냥 시끄럽게만 하고 네. 소리만 지르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촌철살인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아쉽다는 점도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